친구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모든 기준은 남이 아닌 나로 설정한다.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자. 내 인생에 스스로 나를 구해내는 방법은 올바로 잘 가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비즈니스 탱커 노트는 나의 인생 성공 일기장이다. 이제는 울면서 밀린 일기 쓰지 말자. 오늘의 나를 점검하는 고마운 시간을 즐기자.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벌써 수요일이에요. 제가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저에게 일주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을 제가 준비하면서 탱커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저지만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가 한 뼘 한 뼘 성장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마지막 주 더 랑연 라이브 비즈니스 탱커 노트를 주제로 한 주간 꾸며가는 MC 차밋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내용 한번 더 복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코너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서 인맥 하나 없이 외국인이 시스템 안에서 또 탱커 노트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과 성과를 내고 계신 미유키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또 메인 게스트 시간엔 갈바닉 3박자를 맞추며 10분 안에 림프 근막 풀어주고 제품 확장하는 프로덕트 시간의 MC 차미슬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더 랑연 라이브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인데요. 서로 다른 계기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 색채가 다른 여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사장님은요. 일단 너무 예쁜 외모와 이미 리더로서 마인드가 갖추어진 사장님이세요. 제가 어제 거의 잠을 못 자가지고 밤에 너무 피곤했는데 이 사장님과 사전 미팅을 되게 늦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사장님들께 빨리 이분을 소개드리고 싶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에이스 그룹의 양수희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너무 네, 예쁘죠? 반갑습니다. 오늘 더 예쁘신데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어제 연습한 것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 댓글창에 인상 막 이렇게 벌써 응원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사장님, 랑연 라이브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사장님 스토리를 우리 랑연 라이브 사장님들께 들려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양수희라고 합니다. 제 스폰서님은 오미나 사장님 되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김영숙 사장님 되십니다. 제 전직은 이제 메이크업이랑 특수분장을 가르치는 미용학원 교육 강사였고요.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앞으로 내 인생은 색채학이랑 브러쉬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딱 강사 생활 4개월 차에 들었던 생각이 '나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 정말 많이 힘들었는지 정신과를 다니면서 음, 치료를 받는데, 뭔가 약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도 돈이지만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미용이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됐고, 저는 이제 뉴스킨을 권유받은 게 좀 굉장히 경로가 특이해요. 어느 날 부모님이랑 이제 저녁을 먹고 있던 중에 저희 엄마가 먼저 "뉴스킨을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권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엄마는 거의 8년째 뉴스킨이랑 파마넥스를 엄청 사랑하는 소비자세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자식한테 추천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게 되었고, 이게 정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강의가 사실이라면 지금 나한테 한 줄기의 빛이 될 수도 있겠다. 그냥 엄마를 믿고 하고 회사를 믿고 하자.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비즈니스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얘기하다가 제가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게 미용학원에 강사가 되고 싶어서 학생을 가르치고서 싶어서 갔는데, 결국엔 학원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매달 매달 이런 해야 되는 실적들 때문에 사장님 너무너무 괴리감이 생기고 힘드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또 부모님이 이제 보통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도 선입견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엄마를 믿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말들이 사장님이 20대 지금 몇 살이시죠? 저 지금 25입니다. 네, 25에 이런 생각을 나는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장님 너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 감사합니다. 여사 20살 차이라고 말씀 안 하시면 모릅니다. 네. 우리 에이지라고 하니까요. 네. 사장님 오늘 모신 이유가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께서 특별히 사장님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장님을 보기 전부터 이미 사장님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설렜었어요. 코어도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코어 말고 세 가지 사장님 거 노력하고 계신 부분 공유 한번 같이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이번에 탱커 용지가 새롭게 바뀌면서 내가 정말 하루에 이거는 무조건 해내야겠다 하는 세 가지를 저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독서인데, 제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책을 안 읽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이러다가 머리에 있는 지식이 다 비면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책을 정말 안 읽었었는데, 이제 뉴스킨을 만나고 나서 독서라는 게 꼭 나의 사업을 위해서가 아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날들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내용과 제 스스로 느끼는 점들이 정말 많아서, 독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1% 마인드 성장을 위해 30분은 꼭 독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블로그인데, 제가 사실 블로그를 엄청 잘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글을 진정성 있게 잘 적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1일 1블로그를 꾸준히 하고 있고, 또 그런 작은 기록들이 쌓여서 소소하게 문의도 들어오다 보니 어떤 걸 느꼈냐면, 사실 이제 블로그 해보신 사장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100이면 100 다 제품이 유통이 되거나 미팅이 진행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말고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끼는 게, 그래서 꾸준히 해온 결과 최근에 제 블로그를 보시고 먼저 사업 미팅을 요청하신 이웃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1차 미팅 후 강변센터에 오시기로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제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회사의 비전이 마음에 들어서 뉴스킨을 찾아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진정성 있는 포스팅을 업로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저 마지막 여기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네. 사장님이 제가 블로그를 저도 이제 해보니까 1일 1포스팅 하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탱코어 중에 책 읽기가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책 읽기를 통한 내면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포스팅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 글로 뭔가를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장님의 그 진정성 있는 포스팅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사장님 너무 칭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장님이 20대지만 노력하고 계신 부분을 듣고 놀랐는데 세 번째도 공유해 주세요. 아,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계 유지인데요. 제가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관계 유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꾸준히 하지 않으면 가장 어려워지는 부분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관계 유지를 했다면, 요즘에는 아예 기대라는 걸 놓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소비자들이 콜드 아니면은 콜드에서 만난 분의 확장 소개로 저는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콜드 가서 관계 유지를 할 때는 진짜 친딸 컨셉으로 가서
편하게 얘기를 좀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제 목표량이 있거나 이거는 오늘 내가 무조건 클로징을 해야겠다 하는 날에는 평소보다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어차피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저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꾸준히 해야 하는 거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그분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고 마음이 열릴 때까지 내가 정말 많은 에너지와 정말 많은 시간을 쏟으라는 리더 사장님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그래서 뭐 저는 빵이라든지 이번 겨울에는 붕어빵이나 귤 이런 거 엄청 사 가지고 가서 '내가 편하게 느껴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저절로 명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명단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 이 얘기 듣고 너무 놀랐던 게 저도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기대라는 걸 내려놓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컨택하는 양이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장님이 꾸준히 하셨던 게 붕어빵도 요새 되게 비싸잖아요. 귤도 비쌌고 겨울에.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서 친딸처럼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 이것도 또 진정성에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걸 들으면서 사장님은 이미 20 대에 백만장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사장님 또 이제 탱코를 처음부터 잘 쓰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다 어려우니까. 네. 쓰기 전 그리고 쓰고 나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또 같이 공유해 주세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걸 느끼는데요. 우선은 그 탱코를 쓰기 전의 모습은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알바도 이렇게 하다간 잘리겠다.' 딱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 있다고 한들 그 목표가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저냥 흘러가는 시간을 보냈다면 반대로 제가 이제 작년에 EVP가 됐을 때 루비 마감이 될 때까지 탱커를 미친 듯이 작성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진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그 에너지가 너무나도 다르고 탱커를 그 우선순위를 적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부분에는 데몬, ROI, 초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명단을 쭉 적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저의 명단을 한 번 더 인지하게 되고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들의 니즈가 있는 제품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그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탱코어가 나의 개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탱코어를 쓰지 않는 그 순간은 진짜 편하고 너무 좋을 수는 있어도 그 한 번의 편함이 나의 명단을 놓친다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성과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펜을 잡고 진짜 종이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적어가다 보면은 언젠간 이루어져 있는 것이 탱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나는 25살에 뭐 했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사장님이 되게 마인드적으로 리더라는 이미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2년 하시면서 개인적인 성장이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서 어 저도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장님께서 이제 탱코를 잘 쓰기 위한 그 변화될 때 의도적으로 노력하신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제가 생각해도 꾸준함이라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그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을 때 의도적으로 정말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루에 제대로 하리라.' 하는 부분을 공유를 해 드리자면 저희 에이스 그룹은 월목토 이렇게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 시스템을 진행을 하지 않는 나머지 요일은 이제 이후에 강의를 해주실 저희 김영숙 사장님 팀 이하로 오전 6시 반에 북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오전 북미팅이라는 것 자체가 그 누군가의 강요가 없지 않는 이상 그냥 남들처럼 자도 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몸을 일으켜서 책을 피는 제 모습이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날의 에너지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북미팅에서 배우고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지인을 만나거나 소비자를 만날 때 말의 힘이라든지 확신이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제 지인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말하는 힘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든 간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이게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의 나의 루틴에 딱 안정화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잠재의식을 세팅하는 시간인데 그게 또 책을 통해서 누군가와 생각을 나누고 또 뉴스키너들은 아침에 그렇게 깨우게 된다면 누군가 만났을 때 그 하루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이 사람들이 말에 힘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아침 루틴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6시 반에 일어나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꼭 루틴 안정화를 저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너무 아쉽게도 사장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메인 게스트로 좀 모시고 싶어요. 사장님 이제 목표 외치시고 사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7월 SBA 마감하고 9월 인스파이어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또 작년에 제가 엄마랑 모녀 여행으로 발리를 다녀왔어요. 정말 지상낙원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제 인생 여행지 중 하나라고 꼽힐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회사에서 준비해 주는 트립은 얼마나 그 기대 이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석세스 트립은 제 일대 두 명과 저희 아빠를 모시고 발리를 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사장님은 비즈니스 잘하고 효녀시네요. 정말 사장님 응원드리고요. 목표 꼭 이루시라고 박수 보내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분 좋죠. 여러분, 제가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여러분들 댓글창으로 이렇게 같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MC 원픽 시간입니다. 오늘의 MC 원픽은요, 바로 에이지락 바디 폴리시입니다. 이거 출시되고 나서 제가 한번 팔목에 테스트를 했다가 정말 놀랐던 제품인데요. 이거를 처음에 출시되기 전에 저희 그룹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팔만 씻었는데, 이 느낌 대박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제품인데요. 저는 사실 피부가 엄청 건조해서 특히 바디에는 피지선이 적기 때문에 더 건조합니다. 그런데 올겨울에 제가 이 바디 폴리시 덕을 톡톡히 봤어요. 여자분들도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스타킹을 신거나 블랙 옷을 입으면 이렇게 하얀 각질이 같이 묻어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 폴리시를 같이 쓰시게 되면 진짜 매끈한 피부를 만드실 수 있고 각질 정리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이트닝이 되면서 제가 만져도 좀 부드러운 피부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웰스파 하기 전에 특히 이 바디 폴리시를 하고서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이 바디 폴리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엄청 흥분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소비자들에게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야? 라고 하면서 바디 폴리시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날씨는 점점 오늘도 좀 따뜻해졌잖아요. 날씨는 좀 더워지고 또 옷이 얇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팔꿈치, 무릎 이런 데 깨끗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 폴리시로 매끈한 바디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웰스파 아이오랑 같이 연결하실 수 있다면 또 극대화된 효과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품이라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원픽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저희가 오늘이 바로 3월 27일이에요. 저희가 3월 31일까지 슈퍼쉐어링 보너스가 네, 지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이런 내용을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기구매 회원 중에 신규 정기구매 회원 수와 그리고 블럭, 쉐어링 블럭이 몇 개 있는지 오늘 어카운트 매니저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카운트 매니저하고 소통을 하시고 내가 31일까지 얼마의 보너스를 받을 건지 결정하고 남은 기간을 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여기 50만 원 받으려고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랑연 라이브 사장님들 모두 보너스 많이 많이 받아가시라고 공지사항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런 뭐 자영업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이런 거 있는데 회사가 미쳤어요. 막 돈을 못 줘서 난리예요, 지금. 파워 오브 원 인센티브인데요. 이거 사장님들이 강의 트레이닝 다 받으셨죠. 저번 주에도 우리 박경근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DCSV, 그러니까 신규 어필리에이트 보너스인데요. 네, 1대 하이라인으로 이제 어필리에이트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리크루트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1대 파트너들을 후원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자격 기간이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멤버이신 분들은 4월 1일자로 브랜드 어필레이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이 자격 보너스를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그려주시면서 뉴스킨 제품 쓰지만 말고 돈도 같이 벌어보자라고 하면서 강력한 리크루팅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지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의도 미리 보기입니다. 나의 목표 점검해 보기입니다. 제가 목표가 확실할 때 우리 양수희 사장님도 내가 EBP를 가기 위해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바인더와 탱코어를 미친 듯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설정한 내 목표가 진짜 내 목표인지를 점검을 해보는 순간 이 탱코어 쓰는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목표 점검해 보기로 성의도 미리 보기 준비했습니다. 네,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와, 이분을 모시려고 제가, 어, 많이 플러팅 했습니다. 이미 3월 초에 한번 나오셨었는데요. 사장님이 저희 그룹에 한번 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손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저 하는 중간에 꼭 나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사장님 너무 모시고 싶은데,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 3월 초에 나왔는데 또 나와도 되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원래 잘하시는 분은 바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어젯밤 사전 미팅을 통해서 제 마음을 두 번째로 또 뛰게 해주신 분이에요. 어제 저희가 거의 11시, 12시 반까지 막 소통을 했는데요. 지속, 반복, 그리고 유지의 여왕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어요. 우리 에이스 그룹의 김영숙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사장님, 너무 완전 긴장이 이렇게, 돼요. 긴장되세요? 그리고 긴장이 안 됐었는데 긴장이 되네요. 갑자기, 네, 가슴이 갑자기요. 네. 두근거리죠. 네, 제가 오늘 생명을 더 늘려드렸네요. 심박수 네. 뛰도록. 네, 사장님, 우리 사장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마이스토리로 사장님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저는 전직은 자영업을 했었고요. 휴대폰 매장을 10년 정도 운영을 하는 중에 5년 정도는 굉장히 잘했고 나머지 시간이 경기 침체로 음, 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매장으로 와서 물건을 사던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와서 개통만 해주는 일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오랜 시간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 가게 오시던 보험 설계사분이 뉴스킨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고 피부 쪽이나 건강 쪽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던지라 자꾸 반복적으로 초대를 하는 바람에 몇 개월 후에 선능이 오게 되었고 생각 없이 왔던 제가 재구매의 매력을 느껴서 그날 사업 결정을 하고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보상을 이해를 하고 그날이 첫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도 콜드로 느스킨을 만나셨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런 셈이죠. 네, 사장님도 콜드를 진짜 잘하시는데, 콜드에 대한 얘기도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저희가 이번 주 주제가 코어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렇게 콜드를 잘하실 수 있는 내공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은 처음부터 탱커 노트 잘 쓰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셨나요? 그런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잘 쓰셨을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떠셨어요? 저를 보면 되게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뭐 저기 술도 한 잔 안 먹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제가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탱커 쓰는 거 완전 못했고 메모하는 거 완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랬는데 와서 비전을 봤더니 탱커를 하라고 하고 시스템에 나오라고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키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야 되는 게 음, 너무 많은데, 뭐, 제품 이야기 하다 보면은 사업 설명 배우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제품 나오면 또 그 다음 거 나오면은 이것저것 하다가 우왕좌왕 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작업할 때와는 다르게. 그래서 처음에는 탱커를 쓰라고 하니까 쓰긴 썼는데 왜 쓰라고 하는지, 그리고 쓰면은 뭐가 좋은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은 썼다가 안 썼다가 또 X가 많은 날도 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쓴 거예요, 그냥. 음, 채우기 식으로 써본 적도 있고, 그리고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날도 한 것처럼 세모는 쓰기 싫고, 정확히 동그라미를 치고 이런 날들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도, 세모도 그려요. 그런데도 계속 하니까, 네, 계속 하니까, 지금도 빠뜨리는 날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서 그렇게 탱커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어제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나 그냥 저녁에 들어가서 앉아서 쓰기도 하고 막 톡방을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엔 제가 그랬잖아요. 사장님 저는 세모도 그려요. 막 이랬더니 아 그게 이게 내가 탱코를 그냥 쓰기 위한 탱코 형식적으로 쓰는 탱코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시도만 하고 쓴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쓰기 위한 탱코였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하셨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가 되게 두껍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고전서잖아요. 근데 네. 그 책에서 보면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감정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책에서는. 음, 근데 그 책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리더의 8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책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책에는 감정이라는 게 없는데, 저도 뭐 꼭 뭐, 안 좋은 감정이나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꼭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저녁에 들어가서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차피 우리는 탱커를 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업자들인데, 저녁에 들어가면 그 순간에 나와 타인이 아닌 나와 싸움을 해서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나의 피곤함과, 음, 그리고 뭐 눈이 아프던가, 음, 아니면은 오늘 종일 뭐 다 했으니까, 음.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감정 때문에 탱커를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몸 공감돼요. 네, 근데 감정을 빼고 탱커를 했을 때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무조건 프로세스화 시켜서 기계적으로라도 써야 되겠다.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의도적인 노력이었고, 저도 그 책을 읽었지만 그 책에 감정이란 내용이 빠졌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책은 T 성향을 가지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또 의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장님 그 얘기 이제 직장인 탱커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탱커가 제가 저번에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누스킨 관련된 사업자가 어떤 얘기를 한 건데, 누스킨이 어려운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왜 어렵냐면, 되게 쉬운 일을, 되게 쉬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라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반복하는 걸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 일을 중간에 포기한다는 이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탱커의 내용이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도 없고, 그렇게 많이 자격증을 필요하는 일도 없고, 뭐 스펙을 많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직장인들보다 아니면 자영업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꿈을 가지고 이 분면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10가지를 하는 건데, 10가지라는 건데, 이 10가지를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에게 주고
이걸 끝나면 퇴근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탱커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할까요? 그렇죠. 그냥 1시간, 2시간이면 아마 끝내고 갈걸요? 그 얘기가 저한테 엄청 훅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나 성공하려고 나 분명 바꾸려고 왔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너무 큰 걸 바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이 탱코어를 하라고 하면 몇 분 안에 끝날 것 같으세요? 얼마 만에 끝낼 것 같으세요? 라고 하신 질문에 진짜 빨리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다 하면 월급 줄게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장님 덕분에 제가 그 탱코어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관점이 음, 바뀌었어요.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은 이미 이제 코어에 대한, 뭐,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하는 것들이 있고, 사장님이 이제 코어 부분에서 잘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코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세 가지 우리 공유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가 썼던 탱커 노트는 기존에 이렇게 스프링으로 했던 거 음, 감살기 들어가고 하루 정리 들어가고 이거를 썼었는데 이번에 조철 스폰서님이 노트를 탱코어 노트를 하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입을 해서 보니까 밑에 개인 코어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제가 가장 안 되는 거를 적어 보니까 첫 번째 책 읽기. 그건 다 힘든가 봐요. 책 읽기는 네. 하긴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마인드를 많이 임상을 내야 되는데 마인드 임상을 낼 만큼의 책 읽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책 읽기를 넣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전화하기를 넣었어요. 사업을 몇 년을 하다 보면 만날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렇죠. 근데 만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나의 습관을 다시 잡기에는 되게 단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굳이 전화가 아니어도 카톡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전화하기를 내가 왜 꺼려하지? 라는 생각에서 전화하기를 두 번째 넣었어요. 저 이 얘기 그리고 또 한 조금, 가지는, 이거 네? 전화하기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보고 싶은데, 아, 네네. 예, 그 콜포비아라고 젊은 사람들은 전화 받는 것 자체를 좀 무서워, 전화 왜 했지 나한테? 막 이러면서 좀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 걸기 전부터 너무 떨려. 그런 부분들 되게 많은데,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좀 성향이 어제 얘기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전화하기 전부터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셨다라는 내용에 들면서 사장님이 이 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의 부정과 두려움과 스스로의 싸움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전화하면 별거 없는데 그냥 통화하면 되는데 그죠? 우리 최영사님 콜 매니아시라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전화가 어려운데 사장님도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전화하기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이 관계 유지하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음. 일단 전화를 하기 전에 드는 생각이 그냥 안보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뭔가 내 목표와 내가 명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적어놓은 사람들과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속이 없거나 이런 날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약속이 많은 날이거나 아침부터 나의 에너지가 좋은 날은 전화라는 거에 대한 꺼리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일이 없거나 아니면은 캔슬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정이 들어왔거나 이럴 때 전화하는 거에도 그 영향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너무 그래서 중요한 것 그 같아. 순간에, 음. 그 순간에 전화를 하고 나면 다시 용기가 생기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그걸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관계 유지를 하는 거는 첫 번째 저는 관계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관계 유지하는 걸 정말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잘 못하니까 싫어했고 그리고 사람들과 뭔가 관계를 맺는 것도 불편해하고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추천해 주는 것도 불편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한테는 네트워크적 성향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뭐 일도 없을라나? 뭐 일이야 있겠죠. 근데 정말 많이 없던 사람인데 없던 사람이 뉴스킨을 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관계 유지가 너무 어렵더라고 저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저는 관계 유지를 배웠어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정보다는 사실은 결과가 더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어, 그쵸. 네, 그래서 누구가 얘기할 때도 막 이렇게 과정을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지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팩트. 물론 그래서 뭔데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 하는데 관계 유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현장에서, 네. 내 생활에서 녹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 노력하고,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관계 유지를 비교적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장님, 근데 우리 사장님 조금만 뒤로 이렇게 얼굴이 너무 잘려 보여가지고 살짝만 아, 뒤로 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 우리 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저는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만화로 된 것도 보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책을 통해서 관계 유지를 배웠다라는 건 결국엔 내 마인드 깊이나 넓이를 크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었고요. 저희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이런 얘기를 제가 사람한테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인적 관계를, 네트를 확장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그런데,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으로서 남을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 목표 때문에 누군가에게 매출, 초대, 리크루팅, 이런 것들이 거절을 당할 때가 되게 많은데, 사장님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네. 어, 매출을, 저는 자영업을 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뭔가를 권하면 저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권함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을 해보고 내 자의가 100%가 들어갔을 때 이거를 물건을 구입했을 때 내 스스로가 후회가 없어야 되고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 그 물건을 아주 행복하게 쓰는 편이라서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매출을 권하거나 뭔가 업을 하고 뭔가 권유를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권유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대상자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매출을 하려고 클로징을 하려고 대문을 했는데 보여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클로징을 하는 거는 상대방의 역할이잖아요. 상대방이 통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우리가 보기엔 누스킨 제품이 너무 좋고 와서 세미나를 들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이것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더 큰 것에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갖고 있는 가치를 인정을 해주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 피부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은 고민이 있어서 대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뭐 많이 뭐 해놓은 게 있어서 아니면 지금 여유가 없어서 아니면 가족한테 뭐가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그날 클로징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입장 바꿔서 아 언니는 남편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리고 언니는 가족분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음, 그래서 언니가 누스캔을 하시면 잘하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매출이 안 나고 클로징이 안 됐지만 순간에 내가 내 목표는 약간 뒤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더 앞으로 가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이 얘기 듣고 어저께 되게 현타가 왔던 게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분명히 이거를 또 포인트 리더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한데 거절을 당했을 때 저희가 보통 이제 분위기가 이제 민망하면 안 되니까 어, 더 뭔가 푸시를 하고 싶지만 관계도 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화를 신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끝난 거예요. 후지부지하게. 근데 사장님께서 여기서 잘하셨던 게 상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도를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너가 뇌스킨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걸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리크루팅, 플러팅이 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상대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못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못 사줬지만 내가 뇌스킨을 이것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는 게 갑자기 샤워하다 생각날 수 있을 것 같고 자다가 누웠을 때 그 말이 계속 뇌리에 박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내 목표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거절당했을 때 힘들어하지 않고 상대가 긍정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먼저 짚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뉴스킹을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짚어준다는 게 제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한 마음 마지막 클로징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가기까지 사장님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누군가 리크루팅 대상자나 소비자를 만날 땐 이렇게 관계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아까 그 에너지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나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장님은 사장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를 주시고 하세요? 라고 여쭤봤었거든요.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 어, 초대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의도를 파악을 해서 하는 게 결국은 내가 뉴스킨 사업을 오래 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을 지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음,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거는 진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의 관계 유지가 좋아야 사업을 진행할 때 추진을 하거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거나 이럴 때 스스로와의 관계가 좋아야 치고 나가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석세스 포뮬러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포기했던 경험은 내 몸에 기생충처럼 붙어 산다고. 근데 실수했던 경험이 아니라 포기했던 경험인 거죠. 실수는 누구나 하고 실패도 누구나 하는데 끝까지 해내서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끝까지 해내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보는 사람과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과는 그 포기했던 기억이 내가 뭔가 다른 일을 도전을 할 때 계속 그 부분이 내 발목을 잡는 거를 전 되게 많이 느껴서 잘못하면 이게 트라우마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 부분을 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파트너분들한테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해서 중간에 안 된다고 안 해서 결과가 그만큼 나오는 거와 결과가 똑같더라도 내가 끝까지 해보지 않은 상태의 결과와 내가 중간에 포기했던 결과가 똑같더라도 끝까지 해보는 걸 해보자. 그게 내 네. 나를 이기는 힘이고 나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힘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뭔가 시스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게 나만 위해서 한 일인지 아니면 내 주변을 모두 다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주변을 모두 다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정이 나면 그 일은 시작할 때는 혼자 하는데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더라도 내가 혼자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는 방향에 의도가 맞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거를 저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 끝까지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지는 싸움은 잘 안 해요. 맞아. 이 끝까지 할 거니까 얘기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맞아. 이 얘기 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기생충이 붙었다라는 게 저도 이번에 뭐 트립 발표하면서 했지만 실패도 습관이다라고 생각했고 포기도 습관이다라는 게 근데 이게 내 몸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딛고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계속 붙어 있을 거잖아요. 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됐었고 나는 시작한 거는 끝을 본다. 시스템을 시작하든 내 코어를 시작하든 내가 이거 될 때까지 하는 게 결국에 나와의 관계에서 이기는 거, 그리고 나에게 더 에너지를 주는 거라고 하셨고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우리 이 얘기 있었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와의 싸움에서 이 사람을 내가 어쨌든 오늘 어떻게, 내가 목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장님이 이길 수 없는 거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선 한 걸음 물러나기라도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음, 제가 사실 바둑 놓는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바둑을 놓으려고 딱 준비를 했을 때,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음, 어, 어차피 우리는 하는 일이 같잖아요.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찾아서 결국은 내가 권리소득을 만들어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누군가와 함께 이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들은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스킨 사업을 계속 할 거고, 내가 하는 한은 나는 언니를 내가 계속 만나러 올 것 같고,
그러는데 내가 온다고 언니가 뭔가 달라지는 게 있냐? 그리고 내가 언니한테 사업을 하자 그래서 언니가 할 거냐? 물어보면 아니 그러죠. 그러면 내가 어떤 제품을 보여주고 너무 좋다고 얘기해서 언니 써보라고 얘기하면 쓸 거냐? 아니, 어차피 언니 맘대로 할 거잖아. 어차피 언니 맘대로 할 거니까 부담감 없이 받아보고 부담감 없이 와서 들어보고 결정은 언니가 하는 거다. 하지만 나는 언니와 같이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기는 것 같지만 미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미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한 발 더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 거예요. 네. 저 이게 너무 좋았어요. 결국엔 그 사람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할 거지만 너가 선택할 거기 때문에 나는 안내하는 거다. 그리고 결국엔 그 상황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안하게. 저 이 얘기 듣고 너무 이렇게 뭔가 고구마 먹은 게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장님, 묵은 채찍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정말 사장님이 그동안 뉴스킨 사업을 해오시면서 노력하신 부분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장님께 궁금했어요. 사장님은 탱코어 노트 이제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독려하시고 리드하세요? 라고 여쭤봤었어요. 우리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저도 안 쓰는 시간이 있었고, 저도 엉망으로 쓰는 시간도 있었고, 그러는데 내가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파트너들이 모두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걸려면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써보자고 톡방도 만들어보고 별 짓을 다 해도 안 쓰는 분들은 안 쓰고 다시 시작해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만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쓸 때가 되면 쓰시겠죠. 목표가 있으면 쓰실 거고 내가 좀 사업에 집중을 할 때가 되면 아마도 쓸 거다. 근데 재촉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뭐 탱커 쓰는 거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어디냐고. 어려워서 못 쓰는 사람도 없는 거고. 이건 단지 목표가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목표가 아니라 흐릿한 목표고 목표가 있는 척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각자의 시간에 맡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요.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근데 그 사장님은 정말 그 말에 힘이 있으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써라, 써라 해도 안 쓴다. 왜냐면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명확하게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쓰지 말라 그래도 쓴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목표를 하다 보면은, 코어도 코어지만, 우리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 파트너들하고 이제 GV, OV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어찌됐든 GV, OV로 돈을 버는 거고, 내 목표 핀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파트너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실 때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계 유지를 실코어의 하나로 넣은 이유는요. 관계 유지 명단이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단이 부족하면 핀을 가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하이핀을 도전을 할 때는 명단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명단이 풍부하면, 아,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음, 목표도 있고 방향성도 있고 그리고 뉴스킨에서 이 목표는 혼자만 잘 사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함께 만들어내는 목표인데 제가 목표를 향해서 가자고 얘기를 하면 정말로 딱 버티기를 막 들어가요. 딱 버티기. 어우, 또 목표 얘기하네. 음, 어우, 왜 저렇게 재촉을 하는 거야? 불편해. 왜 저렇게 푸시를 하는 거야? 막 딱 버티기 들어가요. 아주 다리에 힘을 딱 주고 버티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하죠. 어, 나는, 음, 피해를 가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EBA 갈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EBA를 가는데, 아시다시피 3, 2, 1 하고 3만, 2만, 만 하고 대리점 3개 더 있어야 된다. 이 대리점은 2천을 하든 3천을 하든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2천 하는 대리점도 필요하고 플렉스블럭을 쓰는 대리점도 나는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고 나는. 음, 그러면 사장님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괜찮다. 어떤 걸 하시겠냐. 음.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목표 갖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스폰서가 또 시작했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 이 그림을 보면 그냥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짱구가 아닌 이상은 2000포인트 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면, 아, 저 3만 하겠습니다. 3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3만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4만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3만이라는 건 루비가 3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 4만이라는 건 루비가 4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처럼 탱커를 안 하면, 만약에 이런 모습이 복제가 된다 그러면 사용 가능하시겠냐? 완전히 그냥, 저희 아까 양수희 앞에 음. 나왔던 분이 저보고 쌉티라고 얘기를 해요. 아, 쌉티라고 막 그러거든요. 빵 터졌어. 아, 그렇게 하면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정신을 안 차리면 시간 많이 가고 서로 고생하잖아요. 맞아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사장님께 한 수 배웠습니다, 어저께. 결국에는 우리가 비전 다 받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내 목표가 수정될 건 아니야. 당신의 목표는 자기가 설정하는 거죠. 나는 다 필요한다. 2천이든 3천이든 1만이든 2만이든 3만이든 4만이든 다 필요한데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설정을. 그 내가 성장하면 당연히 파트너들이 성장하고 다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 얘기할 때가 또 되게 불편하다고 여기 써 있거든요, 댓글에. 우리 스폰서가 또 시작했구나,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막 다들 많이 웃으시는데, 결국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고, 결국 이뤄낼 거라는 거. 사장님을 통해서, 아, 파트너들하고 미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거구나. 결국에는 내가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아, 너무 오늘, 사장님 반응도 너무 좋고요. 밑에 이따가 꼭 채팅창 읽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다들 불편해하는 내용을 너무너무 편안하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사장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사장님 목표 공유해 주시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갔네요, 저도. 그죠?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랑인 라이브에 자주 나오면서 제가 가장 느끼고 있는 거는 매번 인터뷰하고 리허설 할 때마다 진짜 MC분들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인터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고 그 시간을 드리고 혼자 다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러는데 정말 이 한 시간이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MC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요. 일단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4월 셋째 주까지 사업자 마감하는 거, 음. 파트너들 배출하는 거, 그래서 인파워미 성장 트립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기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되게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좀 더, 탄탄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관계 유지 완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저의 목표는 애기의 도전입니다. 꼭 이룰 겁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김효수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얘기 꼭 가실 것 같아요.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들 가슴 정말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제가 어젯밤에 이 내용들을 준비를 하면서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출연해주신 양수희 김영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수요 리더 스피치 시간입니다. 오늘 리더 스피치 해주실 분은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가슴이 울립니다. 제가 이분하고 통화하고 며칠 전에 울었거든요. 마음을 녹이는 리더분이세요. 우리 리치랜드의 박지한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제가 리더 스피치 사실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양수희 사장님, 김영수 사장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랑연나인 성공을 디자인하는 리치랜드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지한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박정아 사장님이시고요. 그룹장님은 이선숙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수요일 리더 스피치를 맡게 되었는데요. 사장님들과 이번 한 주간 그 비즈니스 탱커 노트로 열심히 이 주제로 멋지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건희실 MC님께서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기에 앞서 며칠 전 통화했을 때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탱커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통화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우리 권희슬 MC님이 연합 랠리에서 강의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 멋있고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전화로 그랬어요. 사장님, 그날 연합 랠리에서 강의 너무 멋졌습니다. 어, 차에서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있는 거냐고, 신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울면서 도끼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진짜 공감한다고. 사장님, 그렇게 해내시는 과정, 저도 어떤 과정인지 알아서 너무 멋있고, 그리고 또 제일 가족들 모두가 트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힘을 내고, 제일 많이 넓게 보고, 얼마나 많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셔야 했냐고, 너무 멋있었다고, 저 기억에 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왜 드리냐면요. 저 또한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그 비즈니스 탱커를 우리가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베이스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간절함이 없으면 그 탱커의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쵸? 질이. 예. 저 또한도 차에서 진짜 많이 주먹을 쥐고 운 적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퇴근을 할 때 노을이 막 지는 한강대로를 운전을 하는데 차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진짜 큰 소리로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나 진짜 누스킨 성공하고 싶다. 나 진짜 성공하고 싶어. 나 진짜 누스킨 너무 성공하고 싶다."라고 소리를 3번 질렀더니 그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의 용기가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사장님들도 이 비즈니스 탱커 너트를 할 때 이런 간절함을 되게 많이 끄집어내실 수 있었으면, 그리고 내가 왜 뉴스킨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일의 핵심은 그룹의 리더가 되는 일이에요. 그쵸? 내가 먼저 리더가 되고 그룹의 리더가 되는 일인데, 그럴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먼저 리더가 되어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하는 거예요. 예. 끝내주지 않아요? 내가 너무 멋지게 나를 셀프 리더십을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복제가 됐어요. 그럼 굉장히 그 그룹은 단단하겠죠. 근데 웃긴 게 그것만큼 나의 인생의 시간의 자유와 경제의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탱커 노트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가 꿈이 있어? 너가 살고 싶은 삶이 있었어? 그렇다면 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날개를 펼칠 거야. 그치만 너가 만약에 살고 싶은 삶이 없다면 이 일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내가 리더가 되고 리더를 복지해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의 뉴스킨 선택한 이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공감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는 매니지먼트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 탱커 노트를 통해서 저를 매니지먼트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감하고 싶고요. 세 가지를 사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간절함, 리더가 되고 리더를 복제하는 일, 세 번째는 매니지먼트. 이거를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 난 어떨 때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뉴스킨 사업의 가치를,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본다는 거예요. 이 사업의 수준을 높게 보기 때문에 나를 매니지먼트하는 탱커 또한도 굉장히 낮춰서 하지 않아요. 왜냐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사장님은 저렇게 멋있는데 왜 이렇게, 와, 그런데도 탱커를 저렇게 야무지게, 진짜 겸손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가진 것이 많고 해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지금도 멋있는데 왜 저렇게 겸손하시지? 저는 그게 이 사업의 수준을 높게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 리더 스피치로 올해 되게 중요해요. 그쵸?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글로벌 컨벤션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페이드 어필리에이터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커미션을 받는 소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제가 있어야 되는데, 땡기는 힘은 내가 나를 믿고 나의 루틴이 있을 때 누군가를 땡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진짜 비즈니스 코어의 근육을 비즈니스로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팀 코리아, 라이언라인 특히 파이팅! 와. 감사합니다.
뭐야, 아침부터 또 울림을 막 주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박장 사장님. 오늘 마무리로 또 찢어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양수희 사장님, 김용수 사장님, 박장 사장님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 엄청난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의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의도. 자, 오늘 왜 제가 나의 목표 점검해보기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나의 목표를 새로 점검해보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가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 딱 3개만 정하자. 우선순위 3개 안에서 12월 안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지 않는다. 나의 미래를 정하고 나의 미래에 맞게 살아야 나의 미래를 실제로 만날 수 있다. 저 랑연 라이브 오늘 수요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됐어? 고개 찍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요즘 날씨 왜 이래? 수고하셨습니다. 겨울이야, 올해 날씨가.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들. 꽉 채워주셨어요. 딱 맞춤이야, 바닥이라. 네, 오늘 모두 화이팅 하세요. 방문 닫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